제가 한층 대체학을 연구하면서 이상스럽게 걸 발견합니다. 팥만 먹으면 속이 막 그렇게 쓰러워요. 그리고 밀가루 먹으면 굉장히 속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콩떡을 먹으면 어디 기업식에 가면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안 먹으면 또 미안하잖아요. 근데 먹으면 바로 그냥 씹어버려 하는 소식이 금방 짜르러 와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좋다는 등푸른 생선 있잖아요. DH, EPA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속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카스 좋잖아요. 만원 사왔지만 저거 바카스를 내가 5개월에 하나 먹어봤을까요? 쳐다보긴 하는데 안 먹습니다. 먹으면 바로 소식이 나옵니다. 피타 500을 먹으면 소식이 옵니다. 껌짝콩을 먹으면 소식이 바로 와요. 그래서 야 이건 이상하다. 이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나? 근데 검사해보니까 위가 그렇게 했거든요. 전 소화기는 문제 없는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책을 본 것이 바로 사상 체질이었어요. 그때 저를 그냥 무릎을 딱 치고 저를 알게 됐죠. 제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 이렇게 많았구나. 여러분 과일이 신맛이 들어가면 저는 속이 안 좋아요. 신맛이 들어가면 좋은 게 아니라 하루 내내 기분이 역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먹어도 사람의 성격이 안 좋아져요. 그 사람 대화 속에서 성격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잘못 먹어도 하루 내내 기분이 역같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 공감 박사는 그것까지도 깨달아야 이게 이야기 되지. 나하고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표정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루 내내 뭘 잘 먹었기 때문에 속이 안 좋으니까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우리 오인장에서 한 7년 동안 제가 몇개 있으면서 많은 걸 알게 됐죠. 성격 외향은 저거 정반대 같은데 먹는 것은 정말 저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격 디스크를 보면 완전 외향형이거든요. 우리 오인장에서는 나는 내향형이고. 그런데 먹는 거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보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치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오인장에서는 단사를 볼 때는 소양인이에요. 단사 볼 때는 소우민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알고 그렇게 처신을 한다면 정말 아주 해악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인장에서. 그래서 저를 만나서부터 해로운 것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건해졌어요. 옛날에 어쩜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냐고 저한테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울 때가 있었어요. 정말 총으로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다고. 그런데 해로운 음식을 안 먹는 순간부터 몸이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에서 다이어트가 좋아진다. 그 사실인데 더 좋은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해로운 음식을 안 먹고 그걸 먹으면 굉장히 상호작용이 빨라지고 시너지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제품 먹고 사사스럽게 너무 좋아졌어요. 뭐 어쩌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은 바로바로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닌 사이드 액션,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푸른 생선이 좋으니까 저 같은 사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루의 기분이 개떡 같습니다. 토코페를 먹지 않아요? 안 좋습니다. 그걸 알로에 먹으면요 변은 잘 나오는데 위가 더 그렇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포공항에 한번 가서 그때 제가 방판을 뗀가 그랬었는데 그 사람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로에 지사장인데 체질이 무슨 체질이었냐면 소민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갔더니 알로에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약이 온 거야. 이가 썩었더라고. 근데 제 말 듣고 알로에를 끊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위가 금방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다더라 해서 다 그걸 먹게 되면 안 돼요. 껌장콩을 먹으면 하얀 머리가 검정머리 했는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양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나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붕어빵 먹어도 속이 안 좋고 콩떡을 먹어도 기분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통 공부한 박사는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인할 건가 말 거냐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모실 것이냐
어떻게 사람 환경을 가지고 내가 대처할 거냐는 뭐냐면 소통 공감 박사에 나오는 체질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매니지먼트 할 수가 있어.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봐야 될까요? 더 잘 들어봐야 될까요?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웃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웃고 계신 우리 가족들 보면은 정말 내가 잘했다,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웃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이 문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오인장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별명은 제가 만들었어요. 소통 공감 박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내 별명을 지어주고 있다면 그 별명보다는 여러분이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별명대로 닉네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했죠. 행복 수집가. 항상 행복 수집한 제가 불행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일초가 늘 행복하다 내가 말했는데 어디 가서 내가 불행의 그런 얼굴이라든지 뭐 안 좋다 해서 얼굴을 막 뭐 씹은 것처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가. 이걸 지어놓으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좀 웃고 강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얼굴이 미안하게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성조합가인데 인성이 나쁘단 말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내가 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왜 칩니까? 내가 원하는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치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내비게이션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끝은 굉장히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에서 요경은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많은 것들을 스스로 했어요. 상담이면 상담, 그리고 기술은 기술,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영상 찍는 거, 편집하는 거 저는 누구한테 안 맡기고 다 혼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물어보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건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정말 나중에 가문을 바꿀 수가 있고 자녀들이 정말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도 정말 존경합니다. 더군다나 소통 공감 박사 되면 여러분도 인생이 또 달라져요. 안장을 어떻게 자냐에 따라서 또 행동도 달라져요. 아마 여러분 명함에다가 소통 공감 박사 했는데 소통 공감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미안하잖아. 미안해.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 명함에다 제일 위에다가 소통 공감 박사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명함 받은 순간 그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와, 박사시군요. 내용은 몰라 그 사람은. 네. 박사시면 된다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깊이가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항상 그 사람 상처받잖아요. 왜 받은지 알아요?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만만치 않은 사람은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만만해 보니까 장난치고 상처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혹시나 저한테 만만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눈이 커서. 네. 내공이 갖춰져 있고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그 사람의 목에 클래스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 공감 박사의 한 줄이 여러분 인생의 각도를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리고 신난 일을 펼쳐줄 겁니다.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사상체를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 잘해줄 게 아니라 동물한테 잘해줄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잘해준 겁니다. 저는 이 세 글자를 늘 항상 마음에 지니고 옆에 분한테 잘해줍니다. 가장 큰 성공은 뒤에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맞아요, 맞아. 여러분 성공은 옆에 분한테 인사 잘해주고 끝나요. 이 순간 잘해주면 하루가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옆에 분한테 잘했기 때문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누구한테 잘해주라고요? 그분한테 잘해주면 됩니다. 자꾸 옆에 분한테 잘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의 수가 늘어납니다. 결국 나는 호감 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쳐다보지 말고 혹시 그 옆에 사람이 나하고 성향이 전혀 안 맞더라도 일단 잘해주고 봐요. 잘해주고 나서 이야기하자니까. 근데
잘해주진 않고 나서 약간 비평의 이야기나 뭐가 좀 거뚱하는 목소리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틀은 깨지고 하루 내내 기분이 역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잘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손 한번 올려보시고요. 사람이 보물이다. 사람이 보물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금맥이다. 사람이 금맥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너무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기자인데 여러분 손을 잡고 했단 말이죠. 손을 잡고 했단 말이에요. 소통 공감 발사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손이 항상 나가 있어요. 손이 항상 나가 있으면서 손을 잡거나 이렇게 손을 늘 제시를 해줍니다. 가장 큰 소통은 뭐냐면 손짓이에요. 표정도 있지만 손을 많이 쓰시고 강의할 때도 저는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지만 손으로 가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명은 대표가 강의를 왜 잘하게 보이냐면 항상 그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서서 강의한 적이 없어요. 항상 허리를 굽히고 눈을 마주치죠. 그리고 손을 크게 합니다. 사례말로 더 크게 이렇게 해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분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손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특히 왼손을 많이 써요. 오른손을 많이 쓸까요? 왼손을 많이 쓸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네. 오른손은 힘을 쓰는 손이잖아요. 힘을 안 쓰는 손을 그분에게 상대해 주는 거죠. 당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다 흡수해 줄게. 여기 보면 요만한 테니스공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어떤 하나 했더니 이거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서로 약간 탁구공이나 테니스공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그분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도 이렇게 손짓 한번 해주잖아요. 뜨끔해요. 말을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이거 선생님 의견이 그러신가요?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턴가 혼자가 나만 말하고 있나 그럴 때를 의식을 해요. 이 손으로 그 사람의 무언에 지시를 내는 거죠. 이 자식아 그만해. 그만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야 이놈아 그만 좀 해. 이런 뜻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표시는 뭐냐면 그래 네 이야기 다 들어줄게 이런 표현도 있지만 속으로는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이런 뜻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이야기하면 한정 없어요. 한정 없습니다. 잘 들어주면 장땡이 아니에요. 공감이라는 건 잘 들어주는 공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로차를 많이 나올 때는 약간 끊어주는 신호를 줘야 돼. 시그널. 그 사람의 짐승이 아니고서는 깨달은 의식을 해. 괜히 나 혼자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해주면 자기 말을 스스로 끊어요. 그건 하나의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는 손짓과 표정을 잘 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상체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왜 유명하냐면 이재만 선생이 1837년도에 1900년도에 살았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얼마 이래냐면 우리 디스크라고 알죠? 디스크, DISC. 멀턴 박사 이분인데 이분이 디스크를 낼 때 몇 년도냐면 이 양반이 여기는 몇 년도입니까? 1837년도잖아요. 그분은 1920년도에 디스크형을 발표합니다. 성격 유형을. 그럼 누가 먼저 발표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리학자들도. 이재만 선생은 서양 문물과 교류가 전혀 없어서 불구하고 이 논문을 제출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분도 저와 똑같은 걸 깨닫게 됩니다. 보약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설사하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코피 터지길래 이 한약이 보약이 다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안 맞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마음이라든지 몸이 화날 때 꼭 뭘 하라고 어른들이? 보약 한 지 제목을 했죠. 그때는 보약 한 적은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았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설사하거나 어지럽거나 더 기운이 안 좋아. 그래서 이재만 선생님도 그걸 깨닫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상체질 의학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통해서 그 많은 그 궁금했던 깨닫게 됐고 그것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되면 사람 성격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의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태양인이 어디에 다녀 D형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죠. 장영. 아이고 저 사람은 화끈하고 그냥 담대하고 그냥 파워십 있고 그냥 지적